네, 안녕하십니까. 정봉부터입니다. 오늘 그 매일경제신문 기사를 보니까 엔비디아, 엔비디아에 관련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엔비디아는 지금 보니까 어떤 기사에도 다 나오더라고요. 뭐 엔비디아 관련돼 가지고 그냥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지금 뭐 거의 엔비디아 실적이 CPI 지수보다 더, 즉 말하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냐 이거보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미국 증시, 세계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표가 될 정도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얘기죠 지금. 참 그 엔비디아, 뭐 제가 한 몇 달 전에도 엔비디아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뭐 부러움이란 뜻이라고 그러죠. 엔비디아, 부러움. 참 그 이름을 참 멋있게 졌어요. 젠슨 황, 그 대만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참 이 반도체니 뭐니 이런 어떤 쪽으로는 대만 사람들이 참 뭐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한국보다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뭔가 완성품을 만드는 것, 즉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핸드폰이라든지 휴대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 완성품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잘 돼 있는데, 뭔가 이게 부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소재 산업, 뭐 부품, 장치 산업 이런 것들, 특히 이제 TSMC가 이제 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파운드리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 약해서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남들 돈 벌 때 우리가 뭔가 좀 덜 버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지난 주말 전에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남들 우리가 벌어도 남들이 더 번다 그러면 기분 나쁜 게 또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데, 이게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 특히 전통적으로 이제 소부장이 강한 이 일본, 특히 뭐 지금 보니까 반도체 장치 회사,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를 만드는 것보다 반도체 장치를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뭐 떼돈을 벌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메모리에 집중돼 있거나 이런 회사들은 뭐 벌긴 벌어도 이게 뭔가 약간 좀 핫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비껴나가는 느낌인데, 지금 뭐 엔비디아에 관련된 것들은 다 돈 버는 느낌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TSMC도 그렇고, 또 엔비디아랑 그 뭐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일본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그렇고, 다 지금 보니까 뭔가 지금 주가가 오르고 이런 회사들, 또 일본 주식도 거기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랑 관련된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도 뭐 엔비디아 쪽 그 그래픽 이쪽하고 관련된 것이 뭐 그나마 이제 뭐 SK 하이닉스 이쪽하고는 좀 AI니까 AI 관련된 것이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좀 연관이 된다 그래가지고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오르고, 다른 데 비하면 적게 오른 거지만,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빛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뭔가 좀 엔비디아 뉴스를 볼 때마다 좀 답답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도 좀 앞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못 나갈까. 이게 와중에 오늘도 보니까 엔비디아 엔비디아 시총이 지금 뭐 한국 코스피 지수 시총보다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웃기더라고요. 엔비디아 지금 시총이 보니까 미국에서 3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고, 2등이 지금 애플, 그다음 3등이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4등이 지금 뭐 저기 어디야, 구글, 구글이 지금 알파벳이라고 그러죠. 구글. 그다음에 5등이 이제 뭐 아마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6등이 뭐 메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한국이 한 2,100조, 2,100조 돼 있는데. 지금 2,100조 넘는 데가 보니까 구글까지 넘더라고요. 구글까지. 그러니까 구글 시가총액하고 엔비디아 시가총액,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하고 애플 시가총액은 이 네 기업이 한국 시가총액에 다 합치면 뭐 5배도 넘어요.
6배 되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나라가 6개 있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근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한국 그 GDP가, 올해 그 2023년, 작년 GDP가 2100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총이, 지금 현재 시총이 대한민국 GDP입니다. 예. 이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라는 법은 없는데, 현재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2100조 정도가 지금 2003년도, 2023년도 한국 GD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1년 동안 벌어먹는 돈이 2100조인데 그 MDBI의 시가총액이 이번에 그냥 원래 안 됐다가 이제 올해 급상승해서 올라간 거야. 예. 한국보다 안 됐다가 이번에 이제 구글을 제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NDBI가 워낙 지금 뭐 대세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신문 지상이고 조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 지금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아주 그냥 NDBI 관련된 주식들이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물론 요즘에 2차 전지라는 것이 그 전기차들이 뭔가 좀 주춤하면서 2차 전지 주가가 저기 막 뭐 빛을 못 본다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NDBI를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NDBI라는 것이 원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게 2차 전지 같은 건데 저게 한국으로 따지면은 LG 엔솔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왜냐하면 저게 사실 NDBI도 원래는 지금 당장 뜬 것 같지만 이게 역사 그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한 기업이더라고요. 뭐 90년대 초반부터 상당히 이제 고생을 많이 했고 한번 파산할 뻔도 하고 그리고 남들이 이제 잘 안 한 남들은 CPU를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해서 좀 간지나는 이름도 멋있잖아요. CPU 중앙 처리 방식 CPU 자기는 이제 GPU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서브적인 장치지 그 소위 얘기해서 이제 뭐 그 화면으로 보이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반도체가 주고 왠지 2차 전지는 약간 종인 것 같잖아요. 주종 관계로 따지면. 그러니까 컴퓨터도 말하자면 인텔리전트한 거, 뭔가 지적인 것은 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CPU라든지 뭔가 이렇게 메모리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주고 메인이고, 뭔가 그래픽 이거 약간 좀 뭐 이상한 화면 보고 뭐 이런 거 게임이나 하고 뭐 영화나 보고 뭐 야한 그림이나 보고 이러려고 저기 그래픽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적이지 못하다. 뭔가 화면을 뭘 본다든지 뭔가 시각적인 것을 본다는 거는 뭔가 지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백인들은 주로 안 하고 젠슨왕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물론 뭐 백인도 많겠지만 젠슨왕한테까지 그 대만 사람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까지 한테까지 순번이 돌아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쪽은 약간 좀 천시된 느낌이었던 거죠. 그건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우리 컴퓨터라는 것은 이 지식, 인텔리전트가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고 이런 건 시각적이고 그런 거, 우리가 컴퓨터라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뭔가 계산을 하든지, 뭔가 정답을 알아내고, 우리가 무슨 우주의 어떤 뭐 진리를 파악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인간이 이거 그래픽을 보고 이거는 우리 컴퓨터를 만드는 주 임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화로 따지면은 전화기를 통화만 하면 됐지. 왜 봐? 전화기를 왜 볼 게 뭐 있어? 전화기를 가지고 뭘 자꾸 보려고 그래. 근데 그 전화기 가지고 보는 거로 처음 생각한 게 누구예요? 그게 이제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젠슨왕 같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서브의 개념. 그러니까 주의 개념이 아니라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랄까요? 그걸 주류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지식적인 거, 뭔가 좀 정통파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왜 전화기로만 전화기로 왜 통화만 해야 되지? 그냥 보면 안 돼? 뭐 보고 싶으면 보고, 영화도 보고, 재밌는 사진도 보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영상도 상당히 깨끗해야 되고, 근데 그 영상을 상당히 깨끗하고 좀 더 화려하고 생동감 있게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엔비디아인 거야. 그러니까 영상으로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스티브 잡스 핸드폰으로. 근데 그 영상을 좀 더 소위 얘기해서 생동감 넘치게 라이브하게 보게 만든 게 아주 더
실전 가치, 우리가 이 게임 그런 거, 뭐 3D 게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더 생동감 넘치게 이제 실현시켜 주는 것이 이제 NDVIA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4차 혁명의 맥락하고 너무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3차 혁명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3차 혁명은,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은 이 지식의 혁명이었어요. 지식의 혁명. 그러니까 인간이 한 단계 넘쳐나는데 우리의 1, 2차 산업혁명은 뭐였냐면, 우리가 몸을 편하게 해주는 거야. 우리 몸을.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은 뭐였어요? 석탄이잖아요. 석탄. 증기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몸이 편했고, 2차 산업혁명은 뭐야? 전기하고 석유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전기가. 우리가 이제 1차, 2차는 결국 에너지원이야. 에너지원. 근데 3차 산업혁명이 뭐였죠? 3차 산업혁명이 바로 지식입니다. 컴퓨터. 이 머리가 우리가 계산을 못하는 걸 이제 계산하게 만드는 거죠. 우주의 거리라든지, 뭐, 소위 얘기해서 뭐, 화성까지의 거리라든지, 지구의 이런 뭐 연산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최대한 지적인 것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것으로 스스로를 자부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혁명이었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대표적인 거죠. 뭐, 빌 게이츠 이런 분들. 근데 이 4차 혁명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되는 놈이 더 되게 만드는 혁명이고, 그리고 보면 지식에 더해서 욕망을 부추기는 혁명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4차 혁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시각화예요, 시각화. 시각화. AI, 오픈 AI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일 거고, 이 시각하고, 이 시각화에서 좀 더 나가면 이제 뭐 로봇이니 뭐니 이런 게 나오겠지. AI 비슷한 게 나오겠지. 결국은 그게 이제 결국은 시각화겠죠, 시각화. 이 듣기보다는 어떻게 보는 거겠지. 뭐, 그러니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얼하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욕망의 기본은 이 눈이잖아요, 눈. 예? 욕망은 눈이거든요, 눈. 누가 옛날에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욕망은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는 이제 권력이 들어온다. 뭔가 들었을 때 사람이 혹하거든. 이렇게 그 권력을 탐하는 자는 귀로 탐하게 하고, 그리고 욕망으로 누군가를 혹하게 할 때는 시각으로 혹하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시각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4차 혁명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나오는 NDVIA라든지, 뭐 스티브 잡스의 어떤 뭐 애플폰이라든지 이런 거가 되겠죠. 아무튼, 지금 저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보면서, 이 NDVIA가 대한민국, NDVIA 시가총액이 대한민국 코스피 시가총액보다 훨씬 많구나. NDVIA가 지금 2,300조인데, 시가총액이 우리가 2,100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 어떻게 한 회사가 한국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겠구나. 지금은 비록 뭔가 AI라든지 AI 열풍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뭔가 저평가 받는다는 느낌. 말하자면 뭐 NDVIA 보니까 1년 전, 3년 전에는 완전히 뭐 $200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지금 이제 $700가 넘어가는데, 3년 전에는 뭐 $200 밑이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NDVIA라는 것이 막 듣보잡이 듣보잡. 그러니까 3년 전만 해도 듣보잡인 것이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게 올해가 지나고 내년, 내후년이 되면은 정말 이 2차 전지라는 것은 다시 한번 뜨겠구나. 특히 LG 엔솔이나 이런 것처럼 20, 30년 정도를 정말 꾸준하게 연구하고 그쪽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트라이얼 에러스로 그렇죠.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가면서 다른 어떤 회사들이 오랫동안 그 지속적인 연구를 해오지 못한 것들을 다 축적한 노하우로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엔비디아도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을 남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축적해 온 거지. 엄청난 뭐 하이테크를 가지고 뭐 소위 얘기해서 한 것이 아니라 축적되어 온 것들 가지고 계속 이제 또 해보고 하면서 그 노하우를 이제 축적해 나가는 거지.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핵심인 거지. 막 엄청난 뭐 예를 들면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난번에 그 박수현 작가께서 얘기하셨던 2차 전지도 이제 하이테크는 아니다. 결국 그건 뭐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노하우를 알아낸 것. 말하자면 냉면 육수 맛. 30년, 40년 동안 이 냉면을 만들어 가면서 냉면 육수 맛을 개발하면서 남들이 딱 봤을 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냉면 육수 맛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이 2차 전지도 결국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남들이 그 시간을 따라올 수 없는
소부장 같은 거지. 따라올 수 없는 그 과정을 거친 것이 바로 2차 전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그 얘기가 바짝 들더라고요, 저는. 엔비디아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뭐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으면서 뭐 지금 미국 증시를 거의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회사가 됐는데 그 회사마저도 제가 그 역사를 이렇게 쭉 보고 유튜브를 또 봐도 보니까 결국은 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보면 서브적인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적된 기술을 계속 거의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온 회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회사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대한민국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LG 엔솔이라든지 SK온이라든지 삼성 SDI의 어떤 그런 2차 전지 관련 회사들이 회사 하나가 웬만한 웬만한 OECD 국가 하나 정도의 시총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볼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부럽더라고요. 전 세계 지금 탑 5위가 다 지금 한국 시총보다 더 많은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부러웠고,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어디까지 저렇게 지금 더 성장하게 뻗어나갈 것인가도 좀 부럽기도 하면서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진짜 제가 토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돈이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서 저렇게 돈이 빨려 들어가면 남아있는 국가들이 남아나겠나. 그나마 저게 미국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지금 그래도 좀 곁불이라도 좀 셀 텐데 한국도 저걸 좀 빨리 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 이미 좀 늦은 것 같아요. 반도체는. 그래가지고 박수영 제가께서 반도체 팔라고 한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반도체는 약간 지금 뭔가 세컨티어인 거지. 말하자면 TSMC라든지 또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에서는 TSMC보다 밀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또 일본한테 밀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모리 하나만 좀 들고 있는데 그건 아주 고차원적인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마켓시어만 가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2차 전지 하나만큼이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이 좀 독보적인 어떤 기술과 그리고 시장 마켓시어를 점유율을 좀 가져서 정말 저 엔비디아 같은 저런 회사가 탄생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도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치 삼성전자처럼 이전에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특히 이게 진짜 큰 걱정이다. 우리가 저거를 못하고 있는 게 미국에서 저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돈의 광풍, 저 엄청나게 좀 돈을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저 빨아들이는 부분에서의 그 길목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빨아들여 가야 우리도 좀 돈을 벌면서 빨아들여 가는데 이 돈 빨아들여 가는 것이 대만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니까 한국을 거쳐가지고 가는 그 길목이 한국으로 거쳐 들어가야 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쉽게도 지금 소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기술이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나 이런 이 회사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재나 장비가 장치 산업이 좀 우수한 국가들을 자꾸 선택하다 보니까 한국이 자꾸 후순위로 빠진다는 느낌. 이 부분이 들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이 부분도 아마 박수영 작가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2차 전지만이라도 엔비디아 같이 어떤 그런 위치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잡으려면 대한민국 정부가 좀 더 부단히 정말 지원하고 좀 더 먼저 앞서 나가서 관료들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독보적으로 1등을 할 수 있는 산업을 빨리 더 키워나가고 더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뭔가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